이 혈관이요, 머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흔히 말하는 뇌경색, 뇌졸중이 되는 거고, 심장으로 가게 되면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뇌혈관이 뭐요? 라고 하게 되면 동맥경화증이 진행을 해서 심장혈관 또는 뇌혈관, 말초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다 라는 건데, 심장으로 가는 이 혈관 보고 우리는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관상이라는 뜻은 사슴뿔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알고 있나요? 처음 알았나요? 이 관상동맥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도대체 저게 왜 관상인가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우리 그 시술방에 오게 되면 이 모형이 있는데, 관상동맥 모형을 거꾸로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딱 사슴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에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거꾸로 딱 들어봐요. 그러면 진짜 사슴뿔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심장으로 가는 이런 혈관들 보면 이게 노랗게 뜯겨가지고 막혔지요. 이렇게 혈관이 막혀가는 거, 조금 막히게 되면 협심증이요, 꽉 막히면 심근경색증이 되는 거고, 이게 머리로 가는 혈관인데, 이거 봐봐요. 양쪽에 있는 뇌 동맥들이 쫙쫙 뻗어가야 되는데, 화살표 있는 여기 보면 뭔가 똑강 끊어져 보이죠. 요게 이 뇌 동맥이 막혀가는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는요, 대동맥이에요. 우리 등 뒤에서 대동맥이 흐르고 있다. 이것도 배웠죠. 우리 흔히 척추가 이 대동맥을 감싸줘요. 그래서 보호를 해주고 있거든. 척추를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게 이 배꼽 주위에서 양쪽으로 쫙 갈려서 두 다리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동맥경화증이 이런 혈관에도 생기게 되거든. 여기 보면 꽉 막혔죠.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는데 잘 안 내려가잖아. 희미하잖아. 그러면 피가 다리로 못 가게 되니까 결국 다리는 썩어요. 처음에 이런 환자들 보게 되면 다리가 하얗게 변해요. 여기 보게 되면 이 환자는 지금 까맣게 지금 썩어가지요. 제 환자 다리, 제 환자였고, 실제로 우리가 시술을 하다 보면 이 동맥 가지고 시술을 많이 해요. 하다 보면 이 혈관이 처음에 시술을 하고 나오면 오히려 꽉 막히는 수가 있어요. 이쪽 다리로 뭐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인저리를 받아가지고 혈관이 꽉 막히는 수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는 이 혈관이 막히면 환자 다리가 하얗게 변해요. 하얗게. 그리고 펄스를 짚어봐. 그러면 우리 흔히 도살레스 페디스 아터리, 발등에 있는 동맥을 만져보거든요. 만질 줄 알아요? 예. 본인들 거 다 만져봤어요? 예. 아하, 거기 라인도 잡아봤어요? 예. 안 잡아봤어요? 서로 친구들 거 잡아봐요. 그거 되게 아파요. 아무튼 거기 펄스를 짚어보게 되면 이 펄스가 점점점 약해져 가게 되면 이 환자 다리 막혀간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정맥이 이제 고이는 거고, 그러면 파랗게 변하는 거고 결국은 썩어가요. 앞서서 이제 경색 얘기를 했잖아요. 경색의 뜻이 썩는다는 뜻이에요. 피가 못 가서 괴사가 된다는 건데, 뭐 피부 괴사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텐데, 조직이 혈액이 못 가게 되면요 결국은 썩어요. 그게 이 경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심근경색증하고 협심증하고 우리 차이점을 한번 알아봅시다. 둘 다 혈관이 막혀간다는 거는 같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협심증은요 그래도 뭔가 혈액이 흘러갈 장소는 있어요. 근데 심근경색증은요 완전히 꽉 틀어막힌 게 심근경색증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더 무섭소? 라고 하게 되면 심근경색증이 더 무서워요. 흔히 우리는 심근경색증을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그러죠. 근데 협심증 환자가요 오래되잖아요. 이게 한 5년 6년 넘잖아. 그러면 심근경색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이런 환자는 빨리 안 죽어요. 희한하지? 왜 그러냐면 모든 병은 급성일 때 훨씬 더 사망률이 높습니다. 우리 몸이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뜻이거든. 이 급성 심근경색증은 여기 보면 요 아래가 기름때가 딱 끼고 있다가 어느 순간 팡 터져요. 기름때를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있어. 막이 있는데 막이 어느 순간 탕 터지게 되면 이 혈관으로 쭉 기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지나가는 혈액들을 다 불러들여. 그러면 그 순간 혈관이 탁 틀어 막히는 거예요. 꽉 막히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밑으로는 혈액이 하나도 흘러가지 못해.
이게 너무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적응할 시간이 없고 피가 가지 못하게 되면 이 마치 우리 댐에서 물 흘려 내려가는데 상부에서 잠가 버리게 되면 아래쪽은 물을 하나도 못 받아 먹고 사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피가 못 가게 되니까 밑에 있는 가구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만성이 되면 왜 이게 괜찮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막히잖아요. 피가 못 가잖아. 그러면 옆에서 혈관이 자라나와요. 여러분들 상처 나가지고 혈관이 뚜껑 잘렸어. 우리 칼 같은 걸로 많이 잘려 봤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게 재생이 되잖아. 재생이 되면 그 원래 있던 혈관들이 그대로 이렇게 붙을까? 안 그래요? 새 혈관이 개통이 돼요. 붙으면서 새로 생겨요. 혈관이 새로 생기는 건데, 그 어쨌든 조직이 꽉 틀에 막혀서 피가 안 가. 우리 집에 수돗물이 안 들어와. 근데 우리 집 수돗물의 상수도는 이쪽 A라는 관이었는데 이게 막혔어 라고 하게 되면 여유가 있으면 B라는데 C라는데 옆집에서 이렇게 막 끌어오기 시작해요. 그런 식으로 대처할 여유가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 대처의 여유가 있을 때 이 혈관이 딱 틀에 막혔다라고 하게 되면 만성으로 생기게 되면 잘 안 죽어요. 그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된 게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이냐 비상승 심근경색증이냐 이렇게 또 응용이 됩니다. 상승 심근경색증은 급성이야. 말 그대로 확 갑자기 틀어 막혔다는 거고, 이 비상승은 만성이야. 혈액 검사를 했더니 심근효소치는 올라갔어. 심근경색증의 정의는 이 심근효소 수치가 올라갔을 때를 우리는 심근경색증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경색, 말 그대로 썩어가는 거는 이 효소 수치가 올라갔을 때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ST 분절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요거는 다 심근경색증이 맞아요. 근데 급성은요, 병원에 도착하면 우리는 오자마자 30분 이내에 혈관을 뚫어라. 이게 점수로도 매겨요. 여러분들 출동해가지고 출석 그 시간까지도 다 점수로 카운트가 됩니다. 이것도 알고 있죠? 근데 비상승은요, 안 그래요. 괜찮았고 환자가 좀 버티면 다음날 시술하기도 해요. 왜? 그대로 둬도 돌아가시지 않아요. 만성이기 때문에. 그게 비상승. 이제 조금 개념들이 잡히기 시작하죠. 예. 자, 협심증은 안정형이 있고 불안정형이 있고 변이형이 있는데 좀 말도 어렵고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는 안 배웠어요? 처음 들어봐요, 변이형은? 자, 어쨌든 갑자기 가슴이 아파, 흔히 말하는 옛날 어머니들이 가슴 에피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나 가슴이 아파, 왜 이렇게 아플까? 하고 또 TV 같은 데 보면은 가슴 움켜쥐고 가슴아 이럴 때 있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잘 움켜진단 말이에요. 그 병이 일단은 이 협심증이라는 건데 대부분은 안정형 협심증인데 이게 악화가 될 때가 있지. 통증이 전에 겪어보지 못하게 너무너무 악화가 돼서 아파. 또는 이 기간이 점점점 길어져. 이럴 때는 우리는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이 아파요 라고 해서 출동해서 콜을 받고 나가게 되면 첫 번째는 심근경색증을 의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불안정형 협심증이겠지. 콜 받고 갔는데 안정형 협심증으로 콜 받고 갔지는 않겠지요. 그럼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혈관은 막히지 않았어. 막힌 데는 없는데 혈관이요, 이 놀래면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라인 잡을 때 혈관을 자꾸 찌르면요, 혈관이 이 수축을 해요. 단적인 예가 이제 나는 이 박동기, 심장 박동기를 넣게 되는데 이쪽 쇄골 밑에 있는 정맥에다가 전선을 집어넣게 되는데 똑같이 나도 여기다가 이제 바늘을 찔러가지고 그 속에다 관을 집어넣거든. 근데 한 번에 빵 하고 되면 혈관이 낭창낭창하니 좋아. 근데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게 움직여요, 혈관이. 자기들 라인 잡을 때 할머니들 잡으면 라인이 막 이리저리 움직여 도망다녀. 응? 도망다니니까 막 쫓아가거든, 바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도망다니고 빠다 보니까 몇 번 혈관을 건드렸어. 혈관을 건들면 혈관이 쫙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통통한 이런 파이프가 됐다가 이게 이제 조영조를 싸보면 알아요. 처음에 파이프가 잘 가다가 몇 번 바늘이 왔다 갔다 하잖아. 건드렸잖아. 그러면 수축을 해요. 수축해가지고 마치 실처럼 가늘어져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도 답답해져요. 이 파이프에다가 바늘 꽂긴 쉽잖아. 근데 실에다 바늘 꽂으려면 어렵잖아. 그래서 이 혈관은 이렇게 수축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이 동맥혈이 더 수축을 잘합니다. 자, 퀴즈. 그럼 동맥과 정맥이 어떻게 다른지는 알아요? 정의상? 배웠어요?
어떻게 달라요? 탄성과 두께와 판막이 있으면 정맥이야? 파란 피는 정맥이고 빨간 피는 동맥일까? 좀 이따가 마지막에 심전도 퀴즈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강사님들도 선물을 준비한 것 같고 제가 스벅 카드도 10장을 가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럼 첫 번째 퀴즈 맞힌 사람한테 한 장 나가자. 1번 퀴즈. 자, 나는 자신 있게 동맥과 정맥을 구분할 수 있다. 말해봐요. 를 기준으로 나가는 건 동맥이고 들어오는 건 정맥입니다. 오, 대단하다. 박수. 맞아요. 동맥의 정의는 심장에서 뻗어 나가는 게 동맥이고 들어오는 게 정맥이에요. 그래서 심장에서 뻗어 나가니까 동맥은 통통통 뛰는 펄스가 만져지는 것이고 정맥은 되돌아가기 때문에 펄스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되돌아오니까 정맥은 대부분 이 이산화탄소, 산소는 다 써버렸으니까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오니까 좀 까맣고 동맥피는 산소를 가지고 멀어지니까 좀 더 선홍빛, 빨간빛을 더 띠게 됩니다. 이게 대체로 그래요. 이게 틀어진 게 어디냐? 폐동맥과 폐정맥이에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폐동맥은 이 우심방, 우심실로 들어온 혈액, 이미 온몸을 돌고 들어온 그 혈액을 가지고 폐로 가잖아. 그러니까 폐동맥, 동맥이지만 거기 혈액을 보면 정맥피하고 똑같아요. 폐정맥은 폐에서 이제 가지고 심장으로 들어오잖아. 산소를 가지고 머문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선홍빛을 띱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